네. 네. 자, 2교시는 그래도 1교시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게 중학생 분들 들을 수 있게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일단 그래도 PR을 위해서 피부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피부과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피부를 보는 과죠. 피부 전체를 보는 과인데 점막이나 모발, 손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요. 우리는 흔히 피부과라고 하면 점을 뺀다든가 뭐 이런 미용만 흔히 생각을 하는데 피부병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는 아까 말한 그 과정을 똑같이 하고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나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으로 피부과만을 이제 10여 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건 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과라고 다들 피부과라고 하는데 진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은 무슨 뭐 예를 들면 서규영 피부과 의원 요게 피부과 전문이고요. 그냥 무슨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는 사실 뭐 탁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요즘 많이들 간판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잘 모르는 다 모르는 분들이라서 제가 분당에 있다 와서 지방 잘 모르는 분이지만 상주로 검색을 하면 순피부과 원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피부과가 아니고 다른 과 선생님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 그리고 뭐 우리 동네 이게 김천으로 검색하면 김천에는 이제 저랑 지금 이제 저 대신 이제 땜빵을 하고 계신 정인재 원장님 두 분만 김천에선 검색이 되고 나머지는 탁과 선생님들이 그냥 피부를 보신다. 뭐 물론 뭐 똑같습니다. 저도 수술을 하라 그러면 불법은 아닌데 못 하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PR을 끝나고 자, 청소년기 피부 관리에서 제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가장 이제 외래 방문 빈도가 높은 게 여드름이거든요. 여드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지금 아직 중학교 1학년 분들이라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없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 보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다 이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흉터도 여드름이라고 하고 막 뾰루지처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농성 골마가는 여드름도 여드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 때문에 생긴 붉은 자국도 여드름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 이제 여드름 났어요 하면서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따라 뭐 치료가 다르겠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학생들이 방문을 하면 뭐 붉은 거나 흉터에 대해서는 막 뭐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거를 강하게 권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여드름 치료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흉터랑 붉은 자국이 안 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났었다. 아무도 이제 성인 되면 신경을 안 쓰는데 결국 마지막에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더 이상 안 날 때 난 여드름 흉터가 많고 피부가 안 좋아 보인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관리라는 건 여드름이 날 때까지인데 요즘은 이제 성인 여드름이 뭐 환경 호르몬 문제, 스트레스 문제, 낮밤이 바뀌는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로 20대 초반까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지속이 되고 여자들은 이제 생리주기나 이런 것 때문에 30대 초반까지도 이제 성인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결국은 여드름 흉터라는 거는 하나가 났다 없어지면 거기 자국이 남고 또 하나가 남고 없어지면 자국이 나오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안 났는데 그게 한 달에 하나씩 났으면 그거 흉터가 크게 남았다 하면 10년이 지나면 얼굴에 전체가 흉터로 덮인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 났다 10개 났다가 아니라 그걸 흉터를 어떻게 적게 만드느냐 그게 결국은
관리의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원인 이건 너무 학문적이라 이제 안 쓸 수는 없어서 족보 같은 내용이라 썼는데요. 여드름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난다는 게 성호르몬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성징이 되면서 여드름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모공을 막게 되는 게 있어요. 모공을 막는 과정, 모공의 가곽화증이라고 하는데 모공이 막으니까 걔가 피지 분비는 증가하는데 막혀 있으니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균을 죽이는 거는 이제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항생제 뭐 처방을 받거나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이거는 사실 성호르몬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걸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드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작은 요럴 때 시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돼서 터지게 되는 결절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터지게 되면 흉터가 남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때까지는 요 상태에서 없어지면 흉터는 안 남아요. 근데 요 상태에서 없어지면 흉터가 남습니다. 그게 붉은 자국일 수도 있고 페인 흉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게 목표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여드름의 원인 4가지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제가 막 뭐 항생제를 뭐 쓰고 뭐 레이저를 뭐 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화 요인을 피해야 되겠죠. 피한다는 게 아까 그 성호르몬의 증가로, 그러니까 2차 성징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강제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제 안드로겐의 합성, 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성호르몬이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뭐냐? 우리 흔히 그냥 당뇨 때 안 좋아지는 음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라면이라든가 뭐 햄버거 좀 미안하긴 한데 햄버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현미밥은 아니고요. 현미밥,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이 칼로리가 갑자기 높아지면 당뇨가 나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호르몬의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애들에 비해서 여드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든가 뭐 도시에서 그런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비해서 요즘 여드름이 더 많이 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영향이 이제 낮밤이 바뀌는 게 사실은 호르몬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 게임을 하고 뭐 낮밤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디어스들이 뭐 예를 들면 승무원분들이 낮밤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메이크업을 풀로 해서 사실 되게 예뻐 보이고 뭐 여드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성인 여드름이 가장 많은 직종이라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면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안드로겐 합성이 아침에 많고 저녁에 없어지는데 내 몸에서 스스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때문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술은 안 드시겠지만 유제품 갑자기 칼로리가 높아지는 음식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라면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많이 먹고 뭐 게임이든 뭐 하여튼 숙면을 못 취하는 애들이 항상 여드름이 훨씬 더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오일 성분 화장품은 아직 여학생들이 사실 많이 써서 남학생들은 많이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과각화증 그러니까 모공을 좁혀버리기 때문에 이걸 안 씻어내면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자가 관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막아야 된다는 게 좁쌀 여드름이에요. 좁쌀 여드름은 최대한 1차적으로는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건드린다는 거는 손으로 그냥 짜는 거지. 손으로 그냥 짜는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손으로 짜면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냥 놔둘란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짜는 방법은 사실 스스로 하긴 조금 힘들어요. 보호자분들이 도와주거나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알코올이든 이런 걸 소독된 바늘을 사용해서 구멍을 살짝 내서 수직으로 짜야 돼요. 우리는 여드름을 짜라고 하면 저도 뭐 예전에 그랬었고 모르니까
이렇게 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옆에서 짠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짜야 돼. 면봉을 쓴다고 하면. 네, 그렇게 짜야 흉터가 덜 남고 여기가 안 터진다는 겁니다. 여기 옆으로 짜면 위에 거는 나오는데 밑에 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더 밑으로 들어가서 터져버려서 결절성 여드름이 더 많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좁쌀 여드름일 때는 요게 나오죠. 왜냐하면 표면에만 있으니까. 근데 더 깊어서 안 나오면 그냥 포기를 해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좁쌀 여드름에서는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되고 살짝 구멍을 내서 수직으로 짜야 된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한 이런 게 생겨 있을 때는 아까 단계로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악화 요인들을 잘 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면 이걸 더 피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간이 안 좋으면 술 피하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밤 바뀌는 거나 뭐 단 음식,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여드름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손으로 계속 만져가지고 계속 나빠졌거든요. 손을 만지는 거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드름이 곪은 상태, 아까 중간 단계죠. 이제 빨갛게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똑같아요. 방법은 사실 똑같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여드름이 아닌 경우도 있고 너무 좁아져 있을 수도 있고 피지가 너무 깊어서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면 포기를 하는데, 구멍을 작게 내서 천천히 아까 말한 360도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의 경우 완전히 터졌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안 나오거나 터졌을 때는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치료 관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실용적으로 그럼 얘기를 하면, 자, 여드름 패치라는 게 흔히 많이 있어요. 뭐 남학생들은 또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걸 붙이고 와요.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은 뭐 올리브영이든 뭐 어디 뭐 땡땡 뭐 하여튼 이런 뭐 다이소 이런 데 다 팔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 함량이 너무 낮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듀오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다 동그란 거 이제 패치되어 있는 거 다 뭐 약국이든 어디든 마트 가서 다 사서 붙이고 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다 설명할 건 없지만 도움이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상 너무 그러니까 함유량이 낮아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빨리 골마서 터지게 하는 우리 뭐 어르신들 뭐 고약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안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러면 붙이는 경우는 뭐냐 하면, 터진 이후에 또 잘못 이거를 붙이게 되면, 터진 이후에 붙이면 색소 침착이 나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색소 침착 다 이걸 붙이고 오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경우는 완전히 터져서 완전 그냥 우리가 다 배출이 돼서 그랬을 때 그냥 상처를 그러니까 차단하는 입장에서 그냥 데일밴드 붙이듯이 붙이는 건 권장하는데, 여드름 패치를 붙이고 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말을 하면 아까 여드름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드름균은 과학 시간에 아직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혐기성균이라서 공기가 없어야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균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로 공기를 차단해버리면 여드름균은 더 좋아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걸 그러면 듀오덤을 붙여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손 다쳤을 때, 무릎 다쳤을 땐 붙이죠, 이런 거를. 그러면 무릎 다쳤을 때 포도상구균 이런 게 제일 많은데, 그거는 호기성 세균이라서 그 공기가 있으면 더 잘 자라니까 차단시키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수염이 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면도를 하는 친구 있을 거고, 뭐 전기 면도기 쓰는 친구 있고, 뽑는 친구 있을 텐데, 뽑는 거는 좋지 않아요. 뽑는 거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염증을 유발합니다. 처음에 막 뽑아서 여기 골마서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뽑는 건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뾰루지 부위는 또 칼면도나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고, 제일 그냥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기 면도기를
소독을 한 번씩 잘 하면서 가볍게 면도를 하는 거를 남학생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터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터진 이후에는 여드름이 터진 상처는 아까 말했듯이 더러워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꼭 소독을 안 해도 돼. 우리 빨간 약이나 과산화수소수, 알코올 이런 걸로 소독을 여드름 터진 부위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으로 짜다가 뭐 누렇게 나왔다 이러면 소독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냥 여드름이 터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그림이었죠. 그때는 굳이 더러운 상처가 아니니까 안 해야 되고, 그러면 물이나 생리식엽수는 잘 없지만 깨끗한 물로 뭐 생수든 뭐 깨끗한 물로 닦아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터진 구멍이 작을 때는 상처 부위를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듀오던 같은 걸로 뭐 방수 테이프로 붙이지 말고 그냥 오픈하고 항생제 연고만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항생제 연고라 하면 후시딘 당연히 뭐 제일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후시딘보다는 이제 그래도 뭐 박트로반, 베아로반, 에스로반, 뭐 테라마이신, 토브라마이신, 뭐 상표 이름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 후시딘은 나쁜 약은 아닌데 우리 대중 국민 연고가 되면서 항생제 내성균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삼출물이 없을 때는 이런 걸로 깨끗이 닦고 오픈하고 붙이지 말고 그냥 연고만 바르라.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요. 터진 부위가 크고 진물 같은 게 나올 때, 누런 거든 뭐 피든 진물 같은 게 나올 때는 이제 그때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듀오덤이나 방수 테이프 같은 거 그걸 붙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붙이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난다고 다 여드름 패치 붙이는 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래 붙이면 근데 오래 붙이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우리 파스도 고르듯이 붙였다 뗐다 하면 가렵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 붙이진 말고 3, 4일 정도 붙이는 거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떠냐? 선크림은 직접 닿으면 모공을 또 막아버리거나 선크림 성분 때문에 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그냥 바르는 걸 추천하지, 여드름 부위에는 선크림을 바르기가 어렵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드름 자국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선크림을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터지고 아물고 검붉어졌을 때는 색소 침착이 오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요. 오히려 로션 보습제 잘 쓰고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를 조금 쓰면 색소 침착이 좀 덜 남습니다. 연고는 뭐 리도맥스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겠죠. 근데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뭐 레이저 치료까지도 하고 약도 쓰고 주사도 맞고 뭘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단계에서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거를 학생들이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 항상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드름 치료의 목적은 뭐다? 결국은 흉터를 안 남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걸 안 남기는 게 목적. 이걸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가 결국 성인 됐을 때 없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병원에 한두 번 와서 평생 여드름 안 난다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끝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뭐 아무리 해도 계속 짜거나 뜯고 있다 이러면 뭐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신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문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저희 뭐 홈페이지에 다 있는 그거 그냥 따온 건데요. 이제 문신은 우리 알죠, 뭐. 네. 그래서 너무 또 문신인데, 문신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살갗을 뭐 바늘로 찔러서 염료를 주입해서 몸을 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예를 들면 두피 문신이랑 뭐 점 찍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우리나라 그냥 예상치로 1,300만 명이 문신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문신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막 예뻐 보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항상 해야 되는 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소희 나나가 문신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원래 예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거 다 이거 이제 지우기 전이고 여기는 지금 지우고 있는 단계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한소희만 해도 이거 다 지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왜 지우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막 문신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조폭들 막 이 용문신 막 이렇게 전체 다 있는 문신이 있잖아요. 요번에 피지컬 300인가 나온 그 헬스 코치, 헬스 관장님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지우고 있는 과정이 유튜브에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문신 제거가 그럼 쉬우면 사실 별게 아니죠. 문신 그냥 점 빼듯이 한 번에 지워지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근데 그 용문신이죠. 소위 말해서 아까 학생이 얘기했는데 용문신 그분이 공개하기로 이제 제거 비용이 그 온몸을 다 덮고 있는 거를 제거하려면 통증 물론 통증은 뺀다 치죠. 통증은 마취하기도 하고 하니까 통증을 뺀다 치면 그거를 한 달 간격으로 수십 차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분이 열 몇 번까지 공개하다가 요즘은 안 올리는 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그 전체면은 몇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 번 시술 비용이. 그래서 실제로 잘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했을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특히 청소년기 문신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비용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문신은 사실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불법으로 학생들이 어디 가서 시술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이게 사고가 터졌다고 했을 때 네가 불법 시술을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생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게 아까 말했듯이 사실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아까 그럼 용문신 얘기했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문신을 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면 풍선 불었는데 마크한 거랑 풍선 없어져 버리면 문신 모양이 삐뚤삐뚤해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하면은 100% 나중에 무조건 지우게 된다. 성인 와서. 왜? 크기 때문에. 나는 그때 팔이 작을 때 근육 없을 때 했는 건 예뻤을 수 있겠죠. 본인 마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크면은 얘가 무조건 모양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거의 100이면 100 다 엄마나 본인 스스로 엄마 데리고 다 지우러 오는 사람들. 저희 병원에는 저는 문신 시술은 안 하고 지우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경찰, 군인, 공무원법에 이제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취직이 안 돼요. 이건 공무원 인사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경 경찰 시험 보러 왔는데 언제까지 문신을 지워주세요. 이런 분들이 20대 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거 커버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이렇게 결혼이나 연애 이런 거에 좀 제약이 있어서 지우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터 없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문신 지우 과정이고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 조현우가 그 아내의 그 초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내의 이제 얼굴을 이제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아내랑 결혼 안 했으면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애인 이름 지우는 게 다 마찬가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요즘 노 타투 존 있는 거 요즘 많이 있거든요. 뭐 노키즈 존 뭐 얘기하다가 요즘 타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약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아까 예쁘다고 하신 나나도 지금 엄마는 깨끗한 몸을 다시 보고 싶다. 다 지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은 거의 한 100번 넘게 지워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임신 위험성은 아까 말했듯이 의료법상 불법 시술이라서 청소년들은 어디 뭐 피해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감염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뭐 SNS나 뭐 이런 걸로 텔레그램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해오고 뭐 아니면 자기 그냥 지인들끼리 그냥 문신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감염이나 염증 같은 게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토피나 건선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은 문신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게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청소년기 때는 신중하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으면 성인이 돼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선크림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최근에 이제 뭐 아무래도 김천도 마찬가지고 상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피부암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자꾸 늘어납니다. 근데 피부암이 늘어나는데 뭐 학생한테 무슨 암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피부암은 좀 다른 게 선크림으로 이제 뭐 우리가 예방이 할 수 있다는 게 선크림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피부암은 자외선 노출량에 비례를 하는데, 자외선 노출을 내가 오늘 밖에서 축구하고 와서 내일 암 걸린다 이게 아니고요. 누적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학생 때부터 햇빛을 받은 게 60, 50, 60, 70 이때 나타나는 게 피부암이기 때문에 사실 아웃도어 액티비티, 그러니까 야외 활동은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 나이에서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햇빛을 제일 많이 보는 나이인데 지금 당연히 선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오히려 많이 바를 때 햇빛 노출력이 없는 여자분들, 햇빛 노출력이 없는 성인에 있어서 선크림 열심히 발라. 근데 사실 지금 발라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때 덜 발라도 되는 거죠. 그때는 저만 해도 밥 먹으러 점심 때 나올 때 말고는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바르고 학생 때 막 축구하고 놀러 가고 막 맨날 밖에서 놀 때 선크림을 안 발랐다. 그러니까 누적 효과 때문에 선크림을 지금부터 열심히 발라야 된다. 그러면 양은 치약 짜는 거랑 비슷합니다. 손가락 한 마디에 치약을 짜서 얼굴 전체 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면 허옇게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는 너무 또 그렇고 덧발라주고 양팔, 목까지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인데 블랙헤드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블랙헤드는 뭐 이게 블랙헤드입니다. 뭐 이유, 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블랙헤드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당연히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코팩을 흔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다이소든 뭐 올리브영 같은 데 사서 하는 분들, 여학생들이 많긴 한데 이걸 하는 남학생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이제 오히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 피지를 녹이는 물질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약간 뭐 스킨 같은 거를 또 홈쇼핑이나 뭐 그런 마트에서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쓰는데 얼굴 전체를 바르면 안 되고 요 부위 코에만 발라야 보통 부작용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럼 왜냐? 기름에 기름을 이제 해서 이렇게 불려내서 뭐 우리 설거지 하듯이 퐁퐁 묻히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도 블랙헤드에 있는 부분 꼼꼼히 세수를 하고 2차 세안한다. 2번. 그러니까 퐁퐁 묻히고 2번 세수해서 씻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같은 거를 발랐을 때는
꼭 2번 세수해야 된다. 이중 세안이 2번 세수하는 거고 T존 위주로는 사실 세수를 많이 한다. 이건 아까 여드름 관리랑 사실 똑같은데요. T존이라 하면 이마부터 코, 턱이거든요. 그럼 T존이라 하면 얼굴 세수 뭐 다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여드름이 좀 남들보다 더 빨리 나는 것 같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쪽을 한 번 더 세수를 하라는 겁니다. 2번 세수하라는 게 이중 세안이고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빨리 하고